정약용의 강력 및 일본 관련 인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약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실학의 집대성자, 또 개혁적인 사상가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500여 권 대부분이 천주교, 젊을 때 접했던 천주교로 인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썼던 겁니다. 천주교와 정약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부님이자 학자이신 최석우 신부님이 견해를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정약용은 배교 해설뿐만 아니라 동교도를 고발했으며 또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노비나 학동 어린이를 불러다가 물으면 그 단서를 얻을 것이라고 제안까지 했다. 이렇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5권에 최석우 신부님이 게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약용의 그 노비제에 대한 인식은 영조 때 노비제 개혁은 잘못한 거다. 노비 숫자를 확 줄인 거는 잘못한 개혁이다. 왜냐하면은 임진왜란 때는 노비를 이용해서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 홍경련한 때 보니까 그렇게 양반 가문에서 데리고 올 노비가 없더라. 그래서 노비제 개혁은 잘못된 거다. 목민심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경세유표에는 영조 때 노비제 개혁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노비제에 대한 정약용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 그리고 학자는 주장하는 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견해를 바꿨다면은 뭐 때문에 바꿨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호치민이 탐독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연합뉴스 2006년에 연합뉴스에서 호치민 박물관과 호치민의 집무실에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의 일본론입니다. 정약용은 일본론을 두 번이나 썼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썼는데 결론은 일본은 침략해오지 않을 거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 일본은 이렇게 썼고, 그 이유가 무보다 성하고, 또한 일본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또 그 후에 나오는 일본론 2에서는 5개 조목조목으로 나눠서 5개 각각 이런 이유로 일본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일본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아까 허학이다, 실학이 아니라 허학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사구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공리공담에 불과하다. 정약용 사후 39년 만에 운양호 사건이 일어났고 40년에 강화도 저항이 체결됐고 70년 후에 실제로 국권 피탈이 됐습니다.
국권이 완전히 피탈되기 한 달 전에 사후에 정약용이 정이품으로 추서가 됐습니다. 물론 뭐 일본론하고 관계가 있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시기가 국권 피탈되기 한 달 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모양새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다음 일본론 말고 또 요동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하입니다. 2017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상당히 넓죠. 정약용은 일본론, 요동론, 고구려 신라 백제론 다 썼는데 요동론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나는 요동을 수복하지 못한 것은 나라를 위해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무력을 숭상하지 않는 나라로서 요동을 차지하고 있게 되면 그 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요동론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요동 수복을 하지 않은 것은 아주 다행한 일이다 했는데 기본적인 인식은 제가 보니까 요동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고 요동 수복을 포기하고 유화도 회군을 해서 세운 왕조가 조선 왕조입니다. 그래서 4대 교린을 국시로 채택하고 그 조선 왕조 초기에 요동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니까 요동 정벌은 쓸데없는 짓이다 하는 인식의 틀을 정약용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요동론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원론적인 요동론이 좀 강론화돼서 표출된 것이 아방강력고라고 생각하고 또 아방강력고 중에서도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두 가지가 그 강론화된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발해 세자, 발해가 멸망한 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죠. 멸망한 후에 세자가 수만 호를 이끌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자가 수만 호를 이끌고 넘어왔다는 것이 발해 역사가 우리 역사라고 하는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발해 대조영 또 마지막 세자 대광년의 후손들이 사는 집성촌이 전국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산에 있는 발해 마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동상도 이렇게 있죠. 이 고려사 절호에 보면은 세자가 대신들을 거느리고 수만 호를 이끌고 고려로 귀부해왔다 하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렇게 고려사와 고려사 절호에는 5군데나 이렇게 나옵니다. 세자가 수만 호를 이끌고 왔다. 그 중에 물론 수만 호를 이끌고 온 것이 한 번에 다 넘어온 건 아니죠. 수십 번을 나눠서 넘어왔고 수십 번, 수십 회에 걸쳐서 고려사와 고려사 절호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자가 넘어온 것은 이렇게 5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려사와 고려사 절호 정사에 이렇게 세자가 넘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우리 교과서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의 상당 부분 제가 이 주장을 2018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교과서를 조금 일부는 좀 고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 국사편찬위원회 발간 한국사에는 세자라고 칭의했다. 또 한국사 연대기하고 한민족 문화백과에는 세자를 자칭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수님들, 박사님들, 저 사람 교수를 자칭하는 사람이다. 박사를 자칭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세자가 가짜라 하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세자가 분명히 넘어왔다고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칭이다. 세자 가짜다. 아까 말씀하셨죠. 일본,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서 자기들 하는데, 아니, 세자가 넘어왔다는데 그거를 왕자가 넘어왔다고 적고 가짜 세자가 넘어왔다고 적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신원지가 과연 어딘가 제가 찾아봤어요. 신원지가 아방강력구밖에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뭐 이익, 성호사설, 정조, 홍제전서 이런 데서 전부 세자가 나온 걸로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세자라는 거에서 토를 단 게 없습니다. 근데 정약용은 아방강력구에서 뭘 하냐면은 생각하건대 이 세자가 대인선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지금은 상세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약용은 세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견을 그냥 말해놨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애들 앞에서 물도 한 번 못 마신다고. 정약용이 탁 해놓으니까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가 된 겁니다. 후세에 와서. 그 다음에 천령이 문제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이게 문제가 된 천령이 강원도 천령이나 요정의 천령이냐 하는 건데, 우리 교과서는 거의 혹고무동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요동의 천령입니다. 발단은 1387년 12월 26일 실록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주원장이 천령을 국경을 하자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때 주원장은 그 천령이 요동에 있는 천령이다, 강원도에 있는 천령이다 말을 전혀 안 했습니다. 천령이란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천령은 강원도에도 있고 요동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령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답사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천령 박물관도 있고, 심양 북쪽에 아주 대도시를 이루고 천령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려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천령의 문제는 위화도 회군 세력에 의해서 고려사가 조작이 됐습니다. 왜곡이 됐습니다. 조작되는 근거 뭐냐? 고려사 연표에 보면은 고려사 연표에 보면은 3월 달에 명나라가 천령위를 설치했다. 1388년 3월입니다. 고려사 연표에 보면은 이렇게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논문 쓸 때는 실수해서 이걸 못 찾았어요. 연표라는 게 어디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사 저료와 고려사 박의중전에 보면은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 안 하기로 했다. 박의중이 사신으로 가서 명나라에 가서 말을 잘해서 천령위를 설치 안 하기로 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천령위 때문에
요동정벌 하다가 위화도 회군해서 천령 설치 문제는 그냥 유야무야 됐는가 보다. 그런데 설치했다고 우리 연표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령이 문제에 관해서 고려사 조작으로 인해서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경이 중국 자료 보면은 이쪽 요동의 천령이 국경인 같이 이렇게 보이고, 우리 고려사하고 고려사 자료를 보면은 그때 명나라 국경이 강원도 천령인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간에 양보심이 있어서 서로 막 국경을 막 양보하는 그런 희한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고려사하고 고려사 자료가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고려사와 고려사 자료가 위화도 회군 세력에 의해 조작됐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국 뿌리는 위화도 회군 세력에 의해 고려사와 고려사 자료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아까 윤 교수님 한백경 동국지리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화도 회군 세력들이 그 요동 땅 그거 우리 땅 아니야. 그 최영 요동정벌 잠당한 거야. 뭐 요동정벌도 아니고 요동 수목이라 봤지만 위화도 회군 세력에 의해서 태종 이성계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실학자 다 그냥 온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다만 1910년대에 일본 학자들이 이상하게도 근대적인 연구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이상하게도 자기들이 연구해 보니까 천령 문제는 이쪽 요동의 천령으로 나온다 해서 일본 학자들이 1910년대에 스다 소키치, 이케우치 히로시 두 사람이 다 천령 문제 그 요동의 천령이다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연구 안 하고 우리 땅 우리 시길 생활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그런 주장 해줄 리가 없는 거죠. 그 후에 바로 조선사 편수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왜곡되고 그것이 다시 오늘날 교과서까지 오고 그거를 중국 동북공정에서 역이용해서 천령위를 그때 강원도에 설치했다. 우리 교과서는 강원도에 설치하려고 했다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설치했다. 그래서 강원도 천령 이북 땅은 명나라 땅이었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화근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요걸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1910년대 일본 학자들은 제대로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요거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건 언제부터냐? 고려사부터 쭉 이어져서 이렇게 현재 교과서까지도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는 천령이 문제에 관해서 중국 학자가 쓴 논문입니다. 명나라는 반도 내에 천령위를 설치하려 하지 않았다. 누누이 중국에서는 압록강을 경계로 했다. 고려가 압록강을 경계로 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왜 압록강을 경계로 했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겠습니까? 천령이 문제는 강원도 천령이 아니라 요동의 천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주장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학자가 주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정약용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안변에 있는 천령 이북에, 말하자면 강원도 천령에 천령위를 세우는 논의가 있었다.
고려에서 지은 걸 하여 중자했다. 아까 중자한 거 아니라 그랬죠. 중자한 거는 고려사와 고려사 저료가 조작된 거다. 실제로는 갔더니만 벌써 3월 달에 1388년 3월 달에 천령위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명사 이은명전에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은명은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이은명전에 고려에서 요동에 있는 천령하고 문주, 고주, 화주, 정주 그 전부 고려 땅이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고 황제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고려는 압록강을 경계로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압록강을 경계로 하는데 고려에서 요동에 있는 천령을 자기 땅으로 우깁니다. 그리고 천령에 이미 천령위를 설치해놨습니다. 하니까 주원장이 고려에 단단히 주의를 줘라. 헌단을 일으키지 말라고 유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단단히 주의를 준 사실상의 협박문이 고려사 저료 1388년 6월 고려사 저료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또 빼먹었습니다. 뭘 빼먹었느냐? 천령에 이미 위를 설치했다. 이거는 싹 뺐어요. 정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요동에 있는 요동이란 말이 이게 잘못된 거다. 이는 필시 요동 이 두 글자가 원래는 없었는데 이거는 역사학자가 쓴 거다. 역사 편찬자가 잘못 썼다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논쟁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주원장이 밝힌 천령이나 나중에 실제로 설치된 천령이나 다 같이 압록강 북쪽에 있었다 하는 게 이제 1910년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후에 조선사 편수회하고 점점 갈수록 강원도 북단에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봉지포로 이동했다 하는 주장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한번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건 그러면 요동정벌은 왜 했느냐? 스다소키치는 고려가 오해했다. 이키우치 히로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 또 우리 신학자들 이 안정복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서 우리 신학자들은 뭘 이야기했냐면은 최영이 이성계로 하여금 명나라한테 밑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요동정벌을 빼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과연 할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예 강원도에 천령위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그 강원도 천령 이북 땅은 명나라 땅이었다. 이런 참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발해 세자 자칭설, 천령위 강원도설 이런 식으로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인접부의 한반도에 대한 역사적 영고권 주장의 빌미가 된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 이런 주장까지 미국에 가서 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장래에 큰 화근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약용에 대한 거는 저는 극히 일부 단면만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판할 거는 비판해야 되고
또 바로잡을 거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